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또 30세 이상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당뇨병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에 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인 만큼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무려 5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게 바뀌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당뇨 하면은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합병증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병이 이 당뇨병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당뇨병 어떤 병인가요? 네. 환자들이 당뇨병, 이제 합병증 많이 오고 또 치료 안 된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몰라서 그렇죠. 저걸 잘 알면은 날 수 있으니까 당간들이 헤매고 있는 이유는 당뇨병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당뇨병 어떤 병이냐?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으로 피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영양이죠. 영양이 들어오는데 그 영양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피 속에 떠있는 몸의 세포에서 필요한 건데 이때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몸 세포에 집어넣어서 힘이 되고 살이 돼서 음식을 먹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병은 소화도 잘 되지만은 문제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장이 잘 안 되는 건 이게 문제니까 밥을 먹었지만은 포도당을 사용 못하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쌓여서 높아지게 되고 고혈당이 되고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니까 살이 일부 녹아내려서 합병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몸에 합병되니까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생명이 단축되는 그런 병이 당뇨병이다. 당뇨병 원인은 바로 이 원인,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본 거라 할 수 있죠. 네, 당뇨 합병증에 관해서 또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합병증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체적으로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예,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서서히 합병증 오니까 자꾸만 키울 수가 있는데 온몸이 다 나빠지는 거죠. 인슐린이 다 오면서 작용하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장애자가 되는 거죠. 다리 같은 데가 절단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 아닌 사람보다도 족부 절단 발생률이 10배 가량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걸 처음부터 아주 당뇨병을 잘 이해하면서 치료 방법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을 해야만이 예방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다음에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 가지고서 망막증이 와서 이게 실명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날 적에는 눈이 잘 보였는데 후천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 망막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 요즘 치료에도 적게 되는 거 많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편을 보면 망막에 있는 혈관이 괜찮으니까 다 살아있지만은 오른쪽은 당뇨병 때 이거 정말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망가서 죽으니까 이렇게 꼬먹꼬먹하게 돼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장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신장도 혈관 덩어리인데 혈관이 많이 있는데 혈관이 망가지니까 노폐물 같은 못 나게 돼서 뇨독증이 와가지고 신장 투석실 인공 신장계 시대에 70-80%가 당뇨병 때문에 온 신장이 나빠 혈액 투석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그 원인에 관한 치료를 잘하면은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당뇨들이 그런 그 원인을 잘 알았으면 잘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당뇨병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병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일까요? 가장 제대로 치료하는 건 당뇨병 원인을 맞게 치료하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자꾸만 이제 혼동하는 것이 혈당이 높은 것이 당뇨병 증상 중에 혈당 높은 건 원인은 아니죠. 제 증상인데 증상 와서 좋아진다고 그래서 음식을 작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혈당은 정상이지만 그 당뇨병 원인적 치료라고 과학적으로 보기 힘든 거죠. 그 원인적 치료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최근에서 많이 사용하고 인공적인 치료입니다. 한번 인공치료 그림 보시죠. 저렇게 조그만 55g 달걀 하나의 무게에는 조그만 기계를 따라서 거기에 인슐린을 패턴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인슐린 통에 들어 있어 가지고 조그만 주사기에 들어 있어서 그것이 조그만 관을 통해서 아주 가는 바늘이 피부에 박혀 있죠. 그냥 꾹 뚫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치장의 치료라는 것이 뭐 복잡한 거 아니고 뭐 인수펌프 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리게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선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슐펌프가 인슐린을 집어넣은 거 보면은 패턴이 달라요. 인슐린 주사 방법도 있지만 다른 점은 인슐린 인공치장기는 식사 때마다 정상 인슐린 이렇게 많이 나가 똑같이 들어가고 기초 인슐린 들어가는데 인슐린 주사기는 대부분 이제 장시간 인슐린을 하게 되고 또 속효성 한다 할지라도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올바르게 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혈당 고혈당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상당히 인슐린 들어가는 패턴이 그냥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이 인슐린 펌프 치료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인슐린 주사기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췌장이 회복하고 좋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치료 방법이 영 다른 겁니다. 아주 다른 치료 방법이죠. 인슐린 주사 방법이라는요. 네, 혈액 속에 당이 높다는 건 췌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는 이렇게 안 좋아진 췌장의 기능을 보완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교수님,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을 또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예. 많은 환자들이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우리가 당뇨 원인이 어떻게 돼가 좋아지나 나빠지는가 관찰하고 있죠. 한번 그림 보시죠. 이게 여자 환자인데요. 6개월 동안 먹약 치료하시다가 2년 동안 인슐린펌프 치료한 후에는 아무 치료 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2016년 9월 20일부터 보면은 당뇨수 6.8, 당뇨수가 6.5 이하가 돼야 정상인데, 근데 인슐린펌프 달고 나서 6.4로 떨어졌고, 혈당치는 또 6.3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의 똑같은 음식을 속에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양, 피 속에 있는 농도를 재보면은 5, 6, 7.5까지 올라가는 걸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체장 회복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7 정도 이상 되면 완전히 낫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환자도 아무 치료 않게 됐다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체장이 회복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갖고 있고요. 또 다음에 인슐린펌프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대 55세인데 8년 동안 먹약 치료를 계속 하셨다가 눈에 망막증, 말초신경장애, 콩팥에 합병증 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인공치료 치료를 바꾼 후에 보니까 2년 정도, 25개월 만에 아무 치료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은 뭐 굉장히 많이 나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것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보면 처음에는 8.3%였는데 당뇨수가 6.5% 이내 떨어져가지고 2년 정도 되니까 인슐린펌프를 떼고 나서 당뇨수 계속 유지됐고 췌장 기능 지수도 인슐린 처음에는 8.47이었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양이 8.58로 인슐린펌프 떼고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자기 몸은 췌장이 회복하니까 원인이 없어지니까 인슐린 자기 몸 많이 만들어내니까 외부의 인공치장도 인슐린 양은 71단위에서 0단위 떨어져가지고 아무 치료도 안 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 전 세계 당뇨병 학회에도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사례들은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당뇨를 극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겨울 추위도 매섭지 않다. 꽁꽁 얼어붙은 공기도 이분의 열기 앞에선 맥을 못 추는데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68세 최기환, 당뇨를 이긴 남자입니다. 68세 당뇨를 이긴 남자 최기환 씨를 만나봅니다. 점심 식사 시간. 오전 운동을 마치고 난 최기환 씨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꾹꾹 눌러 담은 쌀밥.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게다가 밥을 빵까지. 이만큼 덜어. 아니 이런 거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인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식생활의 혁신입니다. 혁신. 오랜 시간 당뇨를 알아온 환자의 식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마음대로 밥상. 먹어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먹어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었다는데요. 제가 당뇨에 대해서 그 식이요법을 무지하게 했어요. 처갓집 가는데도 그 김치 고추장 들고 가고 무슨 결혼식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가고 친구들 이렇게 동창 모임이라든가 친구들 모임에도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는 웬만하면 어디 가는 데는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관리를 쭉 해봤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평소 엄청난 노력으로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무서운 속도로 몸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kg 가까이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피를 뽑았는데 그 결과가 당화혈색소가 9.6 그때 당시.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그 중화동에 있는 그 당뇨 전문 병원이 있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발목 잘리고 발가락 잘리고 손 잘리고 막 상처가 난 무슨 뭐 그 전쟁터 부상병들처럼 온 환자들이 전부 그런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하얀 지팽이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야, 나 지금 눈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저리 비켜 막 이러시면서 다니시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후 우려했던 합병증 증상이 시작됐다는 최기환 씨. 아침마다 발목이 아파 걷는 것도 힘겨워지더니 지난해 말 갑자기 치아가 전부 흔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답니다. 결국 끝이라는 생각을 한 최기환 씨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지은 집마저 팔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심하니까 내 앞날이 불투명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견디고 있을까. 이렇게 저 집에 살 적에는 혼자 살았으니까 수입이 없어요. 집은 큰데 180평이니까 큰데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두고 떠나면 못 먹고 사나 생각에 아까워도 팔고 변동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팔고. 그런데 삶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며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합병증의 전조 증상들도 사라지고 예전 모습으로 회복 중이라는 최기환 씨. 갈 때 61.7이었대요. 예, 3kg. 3kg가 넘지 지금 3kg 넘. 딱 4kg 넘네. 아주 편해요. 무겁지도 않고 편하고. 오늘부터 그의 건강을 되찾아준 비밀병기는 바로 인공췌장기. 입원 전 300이 넘던 혈당 수치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후 그에게 다른 삶이 펼쳐졌답니다. 너무 좋아요. 막 변화가 막 신체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와요. 회복이 되니까 자신감 그거 하나만 가져도요. 세상하고 한판 붙고 싶어요. 힘찬 목소리만큼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진 최기환 씨. 그의 또 다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여러 당뇨병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만 먹게
하면서 최기환 씨가 전하는 자신감과 희망의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환 씨 만나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요, 다른 분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이전에는 먹을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셨고요. 또 본인은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혈당 관리가 쉽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열심히 했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과학을 계속 발전하니까 치료가 발전하니까 더 이제 원인이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먹약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자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꾸 먹약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당뇨 치료한다고 해서 먹약을 먹었는데 반알 먹다, 한 알 먹다,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증가시키고 양이 증가시키고 난 인슐까지 주사하면서 치료의 세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어떤 기관이 더만큼 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먹약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과학적으로 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영국에서 나온 UKPDS라는 세계적인 연구를 보면은 먹는 약을 먹거나 식이요법 적에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에 분비되는 양이 매년 4% 감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먹약을 먹어서 췌장이 감소하니까 더 많은 자극해서 약을 갖다 두세 배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자들이 잘 알아야 될 건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하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당뇨를 알았던 기간, 즉 유병률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당뇨병은 이제 아까 바로 전에 있는 UKPDS 연구에 의해서 먹약을 먹으니까 췌장이 점점 나빠지니까 오랫동안 치료하면 점점 췌장이 더 많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대개도 먹약 치료하니까 초기부터 하면 췌장 기능이 많이 살아있으니까 그때부터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더 빨리 회복하겠죠.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발표된 DMRR이라는 논문에 발표된 거 보면은 1년 이내 당뇨병 병력이 1년 이내인 사람 2년, 5년, 병력이 6년, 10년, 10년, 15년, 10년 이상을 놓고 1년 후에 인식본부다고 완전히 치료 않게 된 경우를 보면은 1년 이내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한 60, 한 4% 정도 되고, 2인 연사에는 48%.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빨리 인식본부 치료하면 할수록, 더, 췌장이 잘 회복하고, 다 낫는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최근에 또 미국 당뇨병 학회 보고한 걸 보면은요, 1년 이내 온 사람, 자주색이죠. 1년, 5년, 중색, 5년, 10년, 또 10년 이상 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인공체 치료하고 나서 같은 500kg의 음식을 먹었을 적에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을 보면은 1년에 온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30분, 1시간, 2시간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초기 때 하는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췌장 기능 회복시키고 하필 오기 전에 하니까 좋다는 거라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게 한다는 말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11님입니다. 저희 아이가 소아당뇨 판정받은 지 4년째입니다. 1형 당뇨입니다. 어린아이도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이가 관리하기엔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이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참 속상한데요. 지금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교수님 24시간 몸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달기에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형 이 어린애들이 인슐린펌프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다른 치료보다서 어린애니까 특히 합병증을 예방이 중요하니까 합병 예방자 잘해서 아주 거의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고 인슐린펌프 달고 있죠.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4살 먹은 애도 잘 하고 있고 물론 어머니가 좀 도와줘야 되지만 또 아주 정말 전 세계 의사들이 유아형 당뇨병 인슐린펌프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에서는 잘못 알려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물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죠. 환자 꼬마나 어머니나 보호자들이 잘 교육받고 있으면은 또 그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전 세계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받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네, 6528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신데요. 위장 장애로 인해서 2주에 한 번씩 구토를 해서 3일은 누워 계십니다. 9년 동안 이렇게 사시는데 너무 안쓰럽습니다. 인공췌장기를 시작하면 위장 장애에도 효과가 있나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 위장 장애가 당뇨 합병증의 일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치료 잘하면 몸이 야위어진 거예요. 이제 작게 먹고 특히 작게 먹으니까 위도 좀 문제가 생기고 영양실조니까 위운전 신경이 망가지는 것도 당뇨병에 의한 자율신경 장애 하나의 증상이죠. 이런 경우는 많고 또 당뇨약 먹는 약 중에서 좀 위장 장애에 잘 토하게 만드는 약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슐린 펌프 달게 되면은 뭐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췌장에 있는 신경도 회복을 하게 되니까 토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위장 장애, 자율신경 위장 장애들이 좋아진 경우를 많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인슐린 펌프 달면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자기 몸의 정상 췌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라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피부에 간한 바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염증 생기가 조심하고 그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뭐 몇만 명에도 한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요. 인공치료제의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이 현미 작곡을 먹지 않고 소화 잘 되는 걸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영양소를 줘야 되니까 영양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인공췌장기 치료도 췌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니까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겠고 간질 섭취를 제한하고 육류 오류를 잘 섭취해서 영양소를 좋게 해야 되고 술 담배를 멀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환자가 굉장히 잘 생각해서 행동을 잘해야 되니까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전문 치료 간호사가 있는 또 이 전문하는 의사가 있는 곳에서 한 1, 2주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병원들을 잘 그 환자들이 잘 실제로는 잘 찾아가서 해셔야 됩니다. 교육이 한 2주 필요한 것이고 또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당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수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당뇨 알아야 낫는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